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신감정의뢰도 검토 중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장검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경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40대 B씨를 공격했고 B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흉기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계속 거부해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검거 직후 A씨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과 가족 등 참고인 조사를 거쳐 A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정신감정의뢰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는 날길이만 75cm로 A씨가 지난 1월 장식용으로 구매해 경찰의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이 확인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운전자들이 연이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도주하던 차량이 표지석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고 나주에서는 음주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사거리입니다. 순찰차에 쫓기던 SUV가 도주로를 막고 있던 또 다른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순찰차가 뒤로 밀려나고 SUV는 한 바퀴를 구릅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SUV 운전자 70대 남성 A씨와 동승자도 많이 다쳤습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던 상황이었습니다. 음식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도망가니까 배차 세대가 쫓아갔어요 바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 안평의 한 도로에서 성광이 번뜩입니다.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느닷없이 그렇게 터지게 놀라갖고 나 텔레비전 끄고 방이 환해져버려 아주 터진 게 무서워서 못 나오더만 밖에를. 그래서 31일 0시쯤 50대 남성 A씨가 SUV를 몰다가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A씨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숨졌고 차가 불탔습니다. A씨는 나주에서부터 경찰의 음주 검문을 피해 4km 거리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했습니다. 내가 신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목배치를 한 거죠 이제. 근데 그 차가 다행히 서는 걸 보고 이제 검문하려고 하니까 검문을 피해갖고 도주했는 거죠. 도주하던 차량은 도로가에 있던 이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처벌을 피해보겠다는 욕심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인천 남동구에서 가로수를 정비하던 조경업체 작업자 2명이 갑자기 뒤에서 덮친 탑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동료 작업자 70대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가로수 정비를 마치고 철수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맨 뒤에 있는 1톤짜리 탑차 운전석으로 작업자 1명이 올라탑니다. 잠시 뒤 갑자기 가속하는 차. 앞에 있던 1톤 트럭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으면서 다른 차량과 작업자들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가장 뒤쪽에 정차했던 탑차는 앞차들을 그대로 밀고 나간 뒤 나무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작업자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차와 부딪히거나 아래로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은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조경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파악됐습니다. 탑차를 이동시키려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씨 역시 조경업체 작업자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니까는 무슨 잘못 밟아서 저기 했나 보라는 것 같은데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노인분들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두고 18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하노이의 한국인들이 사는 고급 주택에서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공안의 첩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경찰이 파란색 상자에 담긴 압수물을 들고 공항에 들어섭니다. 이내 남성 여러 명을 비행기에 태운 뒤 신원을 확인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해외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18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입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해 조직원별로 총책, 관리자, 팀장 등 지위와 역할을 정하고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은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밀 유지 합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하노이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에서 한국인 남자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공안의 눈썰미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현지 베트남 공안이 하노이의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 남자들이 드나들면서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현지 첩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우리 경찰청과 공유하면서 공조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과 실시간 소통하며 150억 원 상당의 도금 장부 및 현장 사진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사도 이어져 상부 조직원 3명, 국내 운영팀 조직원 9명 등 12명을 추가로 검거해 총 17명의 운영자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18년부터 7년 동안 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두고 1,00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직원들의 계좌를 분석해 121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동시에 각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100여 명도 도박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